안녕하세요. 흰기랩입니다. 이 떡이 중국에서는 400원이에요. 근데 한국에선 5,000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상하이 버터떡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에서는 황유 영가오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선 2024년에 유행하고 이미 식었어요. 근데 그게 2026년 한국에서 대폭발한 거예요. 중국에서 끝난 유행이 한국에서 왜 이제서야 터지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봤어요. 버터떡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황유 영가오라고 불러요. 황유는 버터, 영가오는 새해떡, 직역하면 버터 새해떡이에요. 중국에서 영가오라는 건 우리나라 떡국떡 같은 존재거든요. 명절이면 꼭 등장하는 그런 음식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전통 찹쌀떡에 버터를 넣어서 팬에 구워본 거예요. 찹쌀가루에 타피오카 전분, 버터, 우유, 달걀, 설탕까지 넣고 오븐이나 팬에 구워내는 현대식 디저트가 탄생한 거죠. 전통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퓨전 간식이에요. 먹어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겉바속절이요. 바삭한 겉면을 깨물면 안에서 쫀득한 찹쌀이 늘어나는 그 식감이에요. 따뜻할 때 먹으면 버터향이 확 퍼지면서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거든요. 식으면 또 다른 맛이에요. 쫀득함이 더 강해지면서 찰떡처럼 쫄깃해져요. 그러니까 갓 구운 것도 맛있고 식은 것도 나름대로 맛있는 그런 떡이에요. 이게 왜 하필 상하이에서 터졌느냐? 여기서 상하이라는 도시를 좀 이해해야 해요. 상하이가 원래 서양 문화가 일찍 들어온 도시거든요. 1840년대부터 서양 조개지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서양 식재료가 일찍 자리를 잡았어요. 버터나 우유 같은 유제품을 중국 요리에 섞어 쓰는 게 다른 도시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동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두산이 일본 음식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상하이는 서양 음식 영향을 자연스럽게 흡수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찹쌀떡에 버터를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왜 진작 안 했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조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팔렸는지 한번 볼게요. 루시어라는 중국 베이커리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가 치즈 버터떡을 출시했는데요. 43일 만에 2천만 개가 나갔어요. 2천만 개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약 46만 개씩 팔린 거예요. 서울 인구가 약 930만 명이니까 서울 시민 20명 중 1명이 매일 하나씩 사 먹은 셈이에요. 그것도 43일 동안 쉬지 않고요. 잔지라는 안우이성 허페이 기반 베이커리 브랜드도 인기 매장 기준으로 주말마다 300세트씩 팔렸고요. 중국 베이커리 시장 자체가 6,110억 위안 규모의 매년 8.8%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버터떡이 유독 잘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떡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개당 2위안에서 3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400원에서 600원이에요. 세트로 사도 20위안이 안 돼요. 4,0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로 치면 두먹빵 같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이건 특별한 디저트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 간식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버터떡이 우유행한 건 2024년에서 2025년 초 사이로 이미 식은 아이템이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지금 버터떡 얘기를 꺼내면 그거 2년 전에 유행했던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유행이 한참 지나서 매장에서도 예전만큼 안 팔리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팔렸으면 맛은 있나 봐요. 43일에 2천만 개면 맛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400원짜리 떡이 한국에 건너오면서 가격이 좀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버터떡이 처음 알려진 건 올해 1월 14일이에요. X, 옛날 트위터에서 상하이 여행 갔다 온 분이 올린 버터떡 사진 하나가
RT를 타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상하이에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갔는데 2월 들어서 SNS 여기저기서 슬슬 화제가 되더니 3월에 진짜 폭발했어요. 3월 보름 만에 검색량이 576만 회. 2월 전체 검색량이랑 비교하면 무려 157배가 뛴 거예요. 구글 트렌드 지수도 100점 만점에 9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면 전 국민이 동시에 검색한 수준이죠. 하루아침에 온 나라가 버터떡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디야 커피에서 낸 버터떡 디저트는 출시 일주일 만에 전체 디저트 판매 1위를 찍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까지 났어요. 어떤 디저트 업체는 하루에 2만 개씩 찍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전에 유행했던 두쩐쿠 기억나시죠? 두쩐쿠는 장원영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작은 디저트 가게에서 먹은 걸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어요. 그 뒤에 오프라인에서 입소문이 나고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나중에 공중파에서도 다루고 마치 친구가 맛집 발견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단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버터떡은 완전히 달라요. SNS, 커뮤니티, 뉴스가 거의 동시에 터졌어요. 보통 유행이 퍼지려면 순서가 있잖아요. 누군가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고 그걸 본 사람이 따라 먹고 그게 또 퍼지고 버터떡은 그 순서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전부 버터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열어도 버터떡, 유튜브 열어도 버터떡, 뉴스를 켜도 버터떡.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헤럴드 경제에서 한 디저트 브랜드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인이 좋아할 식감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밈도 직접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짤을 업체가 기획한 거였어요. 방법은 이래요. 팔로워 1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SNS 유명인들한테 동시에 의뢰를 넣어요. 한 명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요즘 식품업계에서는 이런 소규모 인플루언서를 여러 명 한꺼번에 쓰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해요. 10명한테 동시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전부 같은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들 먹고 있는데 나만 안 먹어봤나? 이런 불안함, 나만 빠질까봐 불안한 마음, 그걸 노린 거예요. 가격도 볼게요. 중국 400원짜리가 한국 카페에선 5,000원이에요. CU에서 소금 버터떡이 2,200원에 나왔는데 하루 1만 개 한정이라 금방 나가요. 같은 떡인데 편의점 2,200원, 카페 5,000원,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편의점에서 2개를 사는데 카페에선 하나를 겨우 사는 거예요. 커피도 아닌데 웃돈이 2배 넘게 붙는 거죠. 유행하면서 재료값도 폭등했어요. 찹쌀가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8.6% 뛰었거든요. 재료가 귀해지면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유행이 유행을 먹여 살리고 비용은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패턴, 버터떡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탕후루 기억하시죠? 중국 전통 간식인 설탕 코팅 과일. 2023년에 전국의 매장이 1,673곳이나 생겼어요. 그중 80%가 그 해에 새로 오픈한 곳이었거든요. 다들 이거다 하면서 뛰어든 거예요. 보증금 깔고 인테리어하고 장비 사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25년 2월 기준으로 정상 영업하는 곳이 565곳이에요. 폐업한 곳은요, 715곳, 폐업이 영업 중인 매장보다 150곳이나 많아요. 3곳 열었으면 2곳은 보증금에 인테리어비까지 다 날리고 문 닫은 셈이에요.
탕후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만 카스테라 기억하세요? 그것도 6개월 만에 브랜드 30개, 가맹점 150개까지 우후죽순 생겼다가 한순간에 줄줄이 폐업했어요. 흑당 버블티도 마찬가지예요. 타이거 슈가, 흑화당 같은 브랜드 줄 서서 먹었잖아요. 지금은 전문 매장 대부분 사라졌고 카페 메뉴판 한 귀퉁이에 이름만 남아있어요. 공식이 항상 똑같거든요. SNS에서 유행이 터지면 소자본 자영업자분들이 대거 뛰어들어요. 공급이 한순간에 넘쳐나고 유행이 꺾이는 순간 대량 폐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속도예요. 유행이 절반으로 꺾이는데 걸리는 시간, 유행의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로플이 처음 유행했을 때는 163일이었어요. 5개월 넘게 버텼거든요. 그때는 가게를 열어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됐어요. 근데 탕후루는 54일이에요. 두점쿠는요? 13일. 163일에서 13일이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가게 오픈 준비하려면 상권 조사하고 계약하고 인테리어하고 최소 한 달은 걸리는데 유행 수명이 2주도 안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우유 사왔는데 냉장고에 넣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격이죠. 심지어 지금은 약 15일마다 유행이 바뀌고 있어요. 검색량 정점을 보면요. 두점쿠가 1월 10일에 정점을 찍었고 봄동 비빔밥이 3월 초에 왔어요. 그 다음 버터떡이 3월 13일, 창업떡이 3월 19일이에요. 15일도 안 돼서 다음 유행이 오는 거예요. 이걸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두점쿠 재료 사서 메뉴에 올렸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버터떡이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점쿠 재료 치우고 찹쌀가루 사다가 버터떡 메뉴 새로 만들었더니 또 일주일 만에 이번엔 창업떡이래요.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1995년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에요. 음식점 업종만 보면 폐업률이 15.8%예요. 6곳 중 한 곳은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거잖아요. 유행에 민감한 디저트 카페는 이 수치가 더 높을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유행을 안 따라가면 옆 가게한테 손님 다 뺏기고 따라가면 유행이 끝날 때 남은 재료랑 장비가 전부 짐이 돼요. 두점쿠 때 원가 8,000원짜리를 2,000원 떨이해도 안 팔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쪽을 골라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유행들의 출발점을 쭉 따라가 보면요. 결국 이 모든 유행의 시작점은 하나로 연결돼요. 바로 중국이에요. 탕후루도 중국에서 먼저 유행했고 마라탕도 중국에서 넘어왔고 버터떡도 중국에서 2024년에 유행했다가 이미 식은 아이템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구조는 이래요. 먼저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린 아이템을 찾아요. 루시어가 43일 만에 2천만 개를 팔았다. 이런 검증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맛이 검증된 거예요. 최소한 사람들이 한 번은 사 먹는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한국에 가져와요. 시차를 두고요. 중국에서 히트친 영화를 한국에서 리메이크하는 것과 비슷해요. 먼 훗날 우리를 만약의 우리로 만들면 먼 훗날 우리의 후광을 받는 거죠. 원본이 이미 검증됐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다만 가격표가 좀 달라지는 거죠. 중국에서 400원짜리였던 떡이 한국에 오면 1,500원에서 5,000원이 돼요. 여기에는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플루언서한테 동시에 의뢰하는 비용, 밈 만드는 비용, SNS에 퍼뜨리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이 마케팅 비용이 결국 우리가 내는 5,000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한중 문화 갈등도 이 구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2024년에 먹고 이미 질린 떡을 한국이 2026년에 가져가서 유행시키니까 우리 문화 도용이다 라고 반발하는 거거든요. 한국인 샤오 홍슈 계정에 악플이 달리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이 시차 때문이에요. 결국 이 패턴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같은 유행을 봤을 때 현명하게 소비하느냐 아니면 그냥 휩쓸리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다음에 SNS에서 새로운 중국 디저트가 뜨면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원산지에서는 얼마에 팔리는 건지. 400원짜리가 5,000원이 됐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유행이 시작된 타이밍을 보세요. 여러 인플루언서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렸다면 자연 확산이 아니라 기획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셋째, 누가 이걸 퍼뜨리고 있는지, 브랜드 협찬 표시가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후기인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진짜 맛있어서 입소문 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돈 들여서 밀어서 뜬 건지 감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버터떡 드셔보셨나요? 진짜 맛있어서 또 사 먹었는지, 한번 먹어보고 이게 5,000원이라고 하면서 놀랬는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2,200원짜리로 현명하게 드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버터떡 경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행의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새로운 유행이 밀려올 때 이제 여러분은 그 뒤에 숨은 구조가 보이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